자, 우리가 그 대장동에서 흥분하면서 이재명이라는 특정인에게 분노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자, 이재명은 아파트를 자기 성남시 관내에 녹지나 또 산지 그리고 뭐 신도시 개발지 이런 데 해서 팔면 얼마나 많이 남는다라는 것을 빠꼬미처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지자체 단체장으로서의 인허가에 관한 권한일 거다. 이걸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권한을 가지고 몇 년간을 해오던 민간 사업자, 그것들도 또 폭리를 벌어먹겠다고 나섰던 자들이니까 좋은 것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나쁜 것들 둘이 충돌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관이라는 행정이라는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아파트의 이 개발로 바꿀 때 폭리를 내가 엄청나게 해먹을 수 있다. 근데 민간업자들이 땅을 수용해서 이걸 민간 개발로 끌고 가가지고 폭리를 취하려고 한다. 그러면 내 폭리와 민간업자의 폭리가 충돌하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내 이익에 수긍하는 민간업자가 들어왔을 때 결국 그 사람과 내가 나눠 먹는다. 이렇게 가는 것이 통상 이런 류의 사업에서 상식적인 지금 대한민국의 부패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당수의 기초자치단체장 차원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은 이런 부분에서 크든 적든 이득을 취해오는 것이 대한민국의 일상적인 행태인데, 대다수는 자기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그 밑에 민간업자들을 넣어서 그 업자들을 부려가면서 벌어먹는 경우는 별로 없고, 어떤 특정 민간업자가 되도록 해서 그 사람이 주는 일종의 커미션 정도를 뇌물로 받아먹는 일이 보편적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성남시 관할에서 벌어진 아파트 사업 부분을 보면 한국 사회의 극단화된 아파트 개발 폭리 구조가 드러나 있고, 이거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극단적으로 드러났다 하더라도 실제로 한국의 많은 아파트들이 이런 폭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판매되고 높은 가격으로, 그러면서 이것이 그 판돈이 여기저기에 정치인, 지자체 단체장 그리고 브로커 이런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죠. 크고 작고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은 보편적인 비리를 강크게 저질렀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해먹었다라는 것이 이 성남의 대장동뿐만 아니라 백현동 그리고 위례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위례 개발에서도 민간 사업자가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일 때 60회 폭리를 취했고, 유동규가 위례와 대장동 개발에 다 관여했다는 겁니다. 대장동은 2015년 시작됐지만 위례는 2013년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던 2013년 11월에 성남시는 수정구 창곡동에 있는 A2-8 블록 6만 5천 평방미터 내 토지를 매수하고 1737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했는데, 2년 뒤 진행된 대장동 사업과 비교했을 때 규모는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규모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업을 주도한 성남도계공은 민간 합동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여기에는 자본금 50억 규모의 푸른 위례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 금융회사 PFV를 만들고, 주로 부동산 개발할 때 이렇게 하죠. 주주로 성남도계공과 정권사 6곳 그리고 위례 자산관리 AMC가 들어옵니다. 똑같이요. 성남도계공과 또 은행 정권사 7곳 그리고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 똑같습니다. 복사판이에요. 자, 그래서 위례 프로젝트의 발행 주식은 보통주 10만 주, 우선주 90만 주로 총 100만 주였습니다.
이때 성남 도계공은 5%의 지분만 참여했고 위례 자산관리가 13.5%를 출자했고 나머지는 6개 정권사가 지분을 나눠서 참가를 했어요. 그런데 위례 자산관리라는 이 AMC 자산관리 회사가 1억을 출자하면서 위례 투자 1호, 2호, 위례 파트너 3호 관계자들도 각각 1억씩 출자에 참여시켰다는 거예요. 이들이 배당받은 것은 보통주다. 화천대유, 천화동인하고 뭐 똑같지요. 그래서 성남도시개발이 5만 주를 보통주 5만 주를 배당받았고 나머지를 위례자산 세력이 독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대장동에서 화천대유가 페이퍼 컴퍼니 천화동인 1호에서 7호를 시켜서 보통주를 받게 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위례자산관리라는 AMC가 위례투자 1호, 2호, 위례파트너 3호 등 3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례개발 역시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서 제출 일후 하루 만에 우선 대상 협상자가 정해졌어요. 사업 착수 3년이 지난 2017년 3월에 푸른 위례 프로젝트는 분양 수익 306억을 주주들에게 나누어서 배당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에 따라 우선주 90만 주에 대해서는 액면 잔액 10%인 500원씩 4억 5천만 원을 정권사들에게 배당을 했고 나머지 301억 5천만 원은 보통주 총 10만 주에 배당을 했는데 액면가 5천원 보통주 한 주당 30만 1,500원 배당받아서 60배의 투자 수익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주 5만 주를 갖고 있는 성남도시개발이 150억 7,500만 원을 배당받았고 나머지 150억 7,500만 원은 위례자산관리, 위례투자 1호, 2호, 위례파트너 3호에 간 거예요. 여기에 남욱의 와이프가 2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150억을 벌었다라는 게 이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나누어서 가져간 부분이 있었겠죠. 혼자서 다 가져간 게 아니라요. 이 같은 사업 과정은 유동규가 영향력을 행사했고 대장동 축소판으로 일을 진행시켜서 대장동 사업을 하기 위해 위례에서 한번 시도해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익명의 위례 1호, 2호, 위례 파트너 3호 등 소유주 일부가 대장동 사업의 민간 사업자들과 관계가 있다고 알려졌지요. 그래서 이 성남시가 했던 다른 개발공사 이면 전면 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위례에 들어갔던 것이 남욱의 와이프도 있었고 심지어 정모가 이걸 가지고 협박해서 150억을 내놔라고 해서 남욱하고 정영학이한테 각기 75억씩 이렇게 받아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과장되었고 일종의 뻥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 백현동의 민간업자 아내까지도 2000% 수익을 챙겼다. 그래서 정권자 통해 9억 5천만 원 투자에 올해까지 205억을 민간업자 와이프가 받아갔고 남편인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는 23억 투자해서 497억을 받아갔다는 겁니다. 자, 대장동과 비슷한 시기에 추진된 백현동 사업에 투자한 부동산 업체 정모 부부가 작년에 360억 9,965만 원을 배당받았고 올해는 341억 9천만 원을 챙길 예정으로 어제 확인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치면 700억이 넘는 배당 수익을 부부가 받아가는데 이 부부는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 R&D PFV, 그 위례에서도 PFV죠. 여기에 투자한 것으로 금액 대비 2000%가 넘는 수익률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마누라도 자기도 다 벌어갔는데 마누라 윤 씨가 본인 지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정권사에 유가증권 신탁을 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것도 대장동과 유사하다는 거죠.
대장동의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의 주인이 처음에 누구인가가 비밀에 있었죠. 이들이 SK 정권의 신탁을 해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천화동인이 6%, 그러니까 SK 정권이 6%, 그리고 화천대유가 1% 해서 7%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이 백현동의 정씨가 대주주인 업체는 성남시가 녹지인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로 4단계 상향해서 용도 변경을 결정하기 8개월 전에 이재명이 밑에 있던 애척건을 영입을 해가지고 자기 회사에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 정씨 부부는 성남 R&D라는 이 회사의 지분을 상당히 갖고 있는데 성남 R&D의 우선주는 부국정권, NH농협 등이 가지고 있고 보통주 75만 주는 아시아 디벨로퍼가 61.3, 부국정권이 20, NH투자증권이 18.7%를 갖고 있는데 아파트 1200가구를 짓는 백현동 사업 분양 수익은 성남 R&D를 통해 분배되게 돼 있는데 R&D의 보통주 지분 61%를 가진 아시아 디벨로퍼는 정씨가 지분 52%를 갖고 대표로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씨 거라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NH투자증권이 19.9% 가지고 있는 보통주도 역시 부인 윤씨가 NH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씨의 아시아 디벨로퍼와 부인 윤씨가 가진 지분을 합치면 이 부부가 성남 R&D에 총 65%를 가졌어요. 자, 그래서 윤씨는 성남 R&D에 2015년 우선주와 보통주를 액면가 3천원에 확보해서 9억 5천만 원 투자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기간에 남편은 아시아 디벨로퍼를 통해 23억을 성남 R&D에 투자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총 205억 4,620만 원, 남편이 총 497억 4,344만 원. 그래서 둘이 합쳐서 700억이 넘는 이득을 본 겁니다. 그래서 총 32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702억 9천만 원을 배당받았는데 투자 대비 배당 수익이 2000%가 넘는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부국정권이라는 회사가 이 백현동에 투자한 것도 의문인데 부국정권의 고위 임원이 정씨하고 가깝고 함께 사업을 지시했는데 부국정권은 위례 신도시에도 미래에셋 컨소시움의 19.4% 지분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백현동은 녹지지역이라 가지고 개발 제한됐는데 8차례 입찰이 유찰되고 그런데 성남 R&D 대주주인 아시아 디벨로퍼가 이재명 측근을 영입하고 2015년 1월에 그해 4월에 성남 도시주택국이 녹지지역에서 준주거로 변경해주고 이재명이 결재했고 자, 최 측근 정진상이가 이 보고서에 서명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달 뒤인 2015년 9월 7일 내용대로 용도 변경되어서 성남시는 100% 임대주택 공급을 전제로 용도 변경을 해줬는데 2016년 12월에 일반 분양 임대주택 10%로 바꿔버리고 그래서 일반 분양으로 바꾸면서 분양이익이 예상을 크게 웃돌았고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씨는 NH정권 지분은 와이프가 맡겨놓은 것이 맞고 내가 보유한 것이다. 이러면서 로비 자금 쓴 적 없다. 성남시 관계자 만난 적 없다라는 상투적인 소리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장동이 있기 전에 위례에서 60배, 그리고 백현동에서는 2000%, 이제 대장동에서는 몇만 프로가 됐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폭리가 이재명이 있는 동안에 위례, 대장동, 백현동에서 다 있었던 겁니다. 똑같이 의혹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군데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이게 단순한 실수나 관리의 문제거나 일부 직원의 일탈 문제일까요? 저는 그러지 않다고 봅니다. 이재명이 특히 너무 빠꼼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보지만 다른 지자체들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일들이 유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 아파트 가격이 도대체 원가가 얼만데 이런 식으로 몇십 배, 몇천 배, 몇만 배의 이득을 볼 수 있느냐. 이 구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여기서 이 위례에서 민간 사업자가 없다면, 백현동에서 없다면, 그리고 대장동에서 없었다면 여기에 아파트 사업이 안 됐을까요? 정말로 시가 공공기관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에 원가를 최대한 낮추는 어떤 행태로 원가에 가깝게 아파트를 몇백만 원에 공급할 수 있지도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거는 내 주머니에 하나도 돈 들어오는 일 없이 성가시기만 하니까 이런 좋은 거를 황금알을 낳는 그 일을 조금만 용도 변경하고 장난을 치고 하면 조 단위로 돈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왜 이거를 남에게 주냐. 자, 그렇게 해서 비싸게 지어서 팔아도 못 사서 야단이고 줄을 서는 거 아니냐. 이런 구조 속에서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저는 국민들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항상 도둑놈들은 도둑질 해먹는 버릇을 못 버리죠. 그러면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시민이 감시하고 해야 될 건데 이재명을 보고 일 잘하니 어쩌니 지금 그러면서 지금까지 띄웠던 사람도 국민이고 시민이에요. 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3기 신도시에도 토지 보상 자금이 나와서 대장동과 똑같아.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LH가 하는 데서도 조 단위로 벌어먹는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 현재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 방식에 대해서 전면 손질이 들어가야 된다. 이제 지자체 단체장에게 이런 인허가를 주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인허가 권한은 중앙에 주택청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 공익과 결부시켜서 진행되도록 해야 된다. 녹지를 풀거나 뭘 풀어가지고 해서 많은 차익이 예상되는 사람은 100% 국가적 원가주택 판매로 가도록 만들어 버려야 된다. 그래서 현재처럼 이렇게 LH공사조차도 땅 장사해 먹고 조 단위로 벌어먹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각 지자체가 이런 짓거리를 민간업자하고 결탁해서 수천 배씩 벌어먹는 이런 행동을 여기서 끝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